거래,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다. 그러면 하나씩 풀어볼까요? 부동산이라 하는 건 일단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리고 공급계약, 그 다음에 분양권, 입주권까지. 자, 일단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은 중개 대상물과 같지 않다. 일단 그게 첫 번째. 그리고 여기 공급계약이나 분양권이 할 때 관련법이 8개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도시, 공공, 빈주택, 건축, 산업까지. 그래서 여기 이제 기억해야 될 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 공공, 빈주택, 건축, 산업이다. 이게 뭐냐? 도시 및 환경, 도정법 있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 주택법, 특지개발 촉진법,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 산업 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까지 총 8개. 이 8개 법에 의한 공급계약과 분양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입주권 그럴 때는 2가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과 그다음에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에 의한 입주권. 그래서 일단 그 기본적인 틀은 뭐냐면 중개 대상물과 같지 않다. 그리고 여기 공급계약 그러고 분양권 그럴 때 건축법상의 공급계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8개 법을 알아야 돼요. 8개 법 명칭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라고 할 때 이 거래는 오로지 매매만을 말합니다. 매매만을. 그래서 교환이라든가 임대차 등이라는 개념은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데, 신고는 직거래의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개로 인한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직거래의 경우에는 누가 신고하느냐? 거래 당사자가 신고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그리고 중개는 누구? 개업공인중개사가. 즉 거래 당사자, 중개로 인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는 개공에게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죠. 그리고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다 할 때 원칙이 뭐냐? 공동 신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고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신고는 서명 또는 날인을 말하는구나, 이렇게요. 그러면 공동신고를 해야 됩니다. 공동신고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공동으로 신고하지만 신고서는 일방이 제출해야 됩니다. 일방 제출 의무가 있다, 이렇게요. 공동신고하는데 상대방이 거부하죠. 그러면요, 거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 신고하면 단독 신고하는 사유가 있을 거고 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신고하는 자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상대방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부동산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에 사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본들하고 사유서를 첨부하니까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방문 신고만 됩니다. 그리고 국가 등 거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단독 신고 의무입니다. 요거 아셨죠? 이렇게요. 자, 그리고 개공.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신고자 본인이다 할 때가 직거래는 당사자, 중개는 개공입니다. 그래서 여기 직거래 거래 당사자 개공의 경우에는 신고 방식이 원칙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방문 신고를 하든지 직접 가든지 아니면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방법은 2가지겠죠. 그죠? 다만 여기 단독 신고의 경우는 그런 서면들을 첨부해야 되니까 직접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신고를 하는데 신고서 제출을 뭐 할 수 있다?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행할 수 있다. 그러면 대행이라는 말은 본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건 뭐밖에 안 될까? 방문 신고에 의한다. 아시죠? 방문 신고만 된다. 그러니까
방문 신고되는 게 요 단독 신고의 경우하고 대행하고 이렇게. 그러면 신고업소 제출을 대행한다 그러잖아요. 누가? 이건 거래 당사자의 경우에는 대리인이라 두고, 그 다음에 개공의 경우는 누구? 소공이 대행을 한다. 이렇게 딱 기본 틀입니다. 이거. 네. 그리고 저번에 이제 교재에도 보시겠지만 일단 이렇게 기본 틀이에요. 그리고 언제까지 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신고를 하잖아, 그죠? 누구한테 할까? 그게 신고관청이에요. 신고관청이란 뭐냐? 신고관청이란 부동산 소재에 관할 시장 등을 신고관청이라 하고, 언제까지 신고하느냐 그러니까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60일이었다가 30일로 바뀌었죠.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을 때 딱 기본적으로 기억하실 게 요거요. 잔금 지급일이 아니고 계약 체결일부터 30일까지. 자, 이렇게 일단 기본 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쭉 교재 다시 보겠지만 기억할 게 뭐냐면 신고사항에는 어떤 게 있는지를 봐야 돼요. 신고사항에. 그죠? 그래서 신고사항에 필수 신고사항이 있고, 해당이 되면 또 추가해야 되는 게 있고, 신고사항입니다. 아셨죠? 신고사항. 그리고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있잖아요. 그죠? 자금조달 입주계획서의 제공. 자금조달 입주계획서의 제공에 대해서 이렇게 제공 같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추가로 보시면 돼요. 자, 갑니다. 그러면 277페이지에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 있죠? 일단 중개상물과 같지 않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관련되는 법이 총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278페이지에 부동산 공급계약, 그죠? 8개, 도시공공빈주택, 건축산업 해가지고 말씀드린 거 저거 다시 기억하시고, 세 번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분양권, 아셨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이 분양권, 동그라미 3번이 입주권 해가지고 있죠? 그리고 입주권은 관련법이 2개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빈집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에 의한 입주권, 그리고 밑에 4번 거래규제와 부동산거래 신고와의 관계가 그랬는데, 부동산거래 신고 자체가 어제 면제되는 경우 없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 그 다음에 국계법 등등 마찬가지고 상관없이 여타 법에 의한 허가 등이라든지 뭐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만 확실하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허가받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신고 기한입니다. 체크하시고 첫 번째 줄에 언제?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30일. 이거 바뀌었죠? 줄 딱 거시고, 그 다음에 신고 의무자 거래 당사자의 직거래의 경우에는 누가 한다?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자, 두 번째 동그라미 기억에 공동으로 신고 줄을 끄고, 공동신고가 무슨 말이었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 신고라는 말이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만 일방 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지자체인 경우에는 누가? 마지막 줄 동그라미 니은의 세 번째 줄 국가 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가 등 단독 신고의 의무 체크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부하게 되면 일방이 뭐한다?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고, 중개 거래인 경우에는 누가 신고한다? 개공이 신고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중개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개공의 신고 의무입니다. 의무. 이것도 할 수 있다라고 자꾸 밖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공이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가요. 신고 관청. 이건 사무소 관할이 아니라 부동산 소재 관할 했죠. 부동산 소재 관할, 부동산 사무소 관할이 아니라 부동산 소재 관할 시장 등을 말한다. 신고 관청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신고사항에서 1번부터 5번까지는 기억하시겠죠? 자, 신고사항이 어떤 게 있나? 그냥 기억한다 생각하고, 누가 사고 파는지, 그죠? 인적사항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그리고
소재 지분 지목 면적을 우리는 표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줄이면 이렇게 돼요. 종류와 표시사항.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가장 핵심이 뭐겠어요? 가장 핵심은 실가 파악입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 금액. 자, 여기까지가 필수 신고 사항이고, 다만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투기 과열 지구 내 소재하는 주택이 실가 얼마 3억 이상인 경우에가 되면 요거 투기 과열 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가 3억 이상일 때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 자금 조달 입주 여부, 자금 조달 계획, 그다음에 입주 계획, 입주 여부, 입주 시기 등에 대해서 계획이 신고 사항에 들어갑니다. 됐죠? 그래서 거기 6번, 7번, 8번 있죠? 8번에 보니까 거래 대상 주택에 취득한 자, 자금 조달 계획, 입주 여부, 입주 예정 시기, 입주 계획에 대해서 신고 사항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투기 과열 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가 얼마 3억 이상 요거 딱 체크하시고, 다만 거래 당사자 중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는 제외한다. 국가 등은 투기하려고 국가가 그죠 사진 않을 거니까. 그 다음에 신고 방법은 방문 신고와 어떻게 있죠? 이게 방문 신고와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두 가지가 있다. 본인에 의한 경우는 방문, 전자문서 둘 다 되는데, 다만 단독 신고한다든지 대행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죠? 자, 왜냐면 본인 인정이라는 말이 공인 인정서를 통해 가지고 본인 인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본인이 아니고 또 저는 서면들을 처음 보니까 직접 가야 되는 경우가 되겠죠. 자, 오른쪽 거래 당사자의 신고서 작성 제출 그러니까 공동 신고라는 의미가 두 번째 줄 공동으로 그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라는 말입니다. 대신에 신고서는 누가 제출할까요? 일방이 제출해야 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그리고 국가 등이 거래 당사자일 경우에는 단독으로 그죠? 신고해야 된다. 즉 신고를 한다.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방이 거부를 하게 되면 단독으로도 말 수 있다.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죠. 그러나 단독으로 신고한다 그럴 때 밑에 줄 계약서 사본과 단독 신고 사유서를 첨부하기 때문에 직접 가야 됩니다. 방문 신고만 되겠죠. 그 다음에 개공에 의한 신고다. 개공에 의해서 신고서를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공동중개의 경우는 공동신고와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금조달 입주 계획은 있죠. 자금조달 입주 계획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할 때 동그라미 가에 마지막 줄 것이면 돼요. 뭐 함께 제출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원할 때는 말 수 있다. 동그라미 나의 두 번째 줄 끝에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함께 제출해야 되니까 함께 여기 자금조달 입주 계획서 제공돼 있잖아, 그죠? 원칙은 뭐라고? 함께 제출입니다. 함께 제출해야 된다. 제출해야 되는데 뭐 할 수 있다? 매수인이 원할 때는 별도 제출도 가능하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매수인 외의자가 제공할 때 이 자금 입주 계획서 있잖아요. 이게 매수인 외의자가 신고할 때는 이렇게 돼요. 매수인이 그 신고자, 매수인 외의자, 이거 개공액이죠. 개공액에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제공하는 거요. 매수인이 작성한 자금조달 입주 계획서를 매수인 외의자, 즉 개공액에 제공을 한다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세부 규정이 아직 안 나왔어요. 저기 60일일 때 신고가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때는 50일이었는데 30일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뭐 20일이나 뭐 이렇게 15일 줄겠죠, 기간이. 일단 이렇게 제공한다. 함께 제출하는데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뭐 기본 털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고하는 사람은 저기 신분증을 내보일 거고, 그 다음에 제출 대행이 나오는데 당사자의 경우에는 자 누가
대리인이 대행합니다. 대리인이 대행하는데 신분증명서를 보여주면서 네 번째 줄 보세요. 네 번째 줄.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 있죠. 그러니까 여기 대리인은 둘 다 마찬가지예요. 신분증명서, 그냥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여권, 그죠? 운전면허증 있잖아요. 이걸 보여주죠. 거기다가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아닙니다. 위임장 하고, 그 다음에 신분증명서 4번입니다. 신분증명서 4번을 같이 제출하는데, 이게 그죠? 이게 누구 거냐 이거지.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신고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데, 제출은 일방이 하죠, 일방이. 그러니까 위임하는 사람도 거래 당사자 둘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 중에 일방입니다.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앞에 뭐가 붙냐 그러면 거기에 교재에 보니까 네 번째 줄에 가운데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4번을 말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개공의 경우에는 소공이 대행한다 그랬는데 여기 소공의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있잖아요. 내에 보인다 말고 뒤에 추가 서면이 필요 없다. 그죠? 왜 그럴까요? 소공은 이미 신고된 자이기 때문에 따로 신분증명서가 내 보이고 그 본인 확인만 되면 이 사람이 소공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죠? 기타 이 서면들, 다른 서면들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신분증만 내 보이면 된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다.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그러는데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에 신고서 작성 제출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그냥 따로 그죠? 제출할 필요는 없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에 의한 경우에는 그냥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보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한 계약 시에 신고를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신고 필증의 발급인데 자 이렇게 신고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신고 필증 발급은 이겁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지체 없이 신고 필증 발급이고 이 신고 필증 발급은 검인 의제가 됩니다.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언제까지라고 나오면 이거밖에 없어요. 지체 없이 이렇게 지체 없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검증이 누구든지 뭐 하지 마라 그랬는데 주의할 건 거기에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284페이지. 하지 마라 그랬는데 자 거기에 추가된 게 있죠. 이번에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거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에 신고 의무자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거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3번에 해제 신고를 뭐 등등 있죠. 이건 추가된 거예요. 그냥 4번에 5번에 자 거래가 체결되지 아니하였죠. 거짓으로 거래 신고하는 거.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거. 그죠? 예. 거래 거짓 신고. 그러니까 거짓으로 거래를 신고하는 거. 3번은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는 거. 아셨죠? 요거. 그러니까 4번, 5번 요거 좀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거짓으로 거짓 신고죠.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거짓으로 거래 신고하는 경우는 위에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신고하는 경우까지 같이. 예. 그 다음에 신고 내용의 검증인데 자 두 가지. 검증 체계 있잖아요. 간단하게 이렇게요. 관계를 딱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도지사가 있어요. 그리고 신고관청이 있어요. 자, 신고관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냐면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체계 구축 의무가 있고 이 검증체계를 활용해 가지고 검증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냐면 검증 의무는 신고관청에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국장은 검증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요 신고관청에다가 자료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신고관청은 검증을 했잖아. 그죠? 검증 의무가 있고, 검증하게 되면 검증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세무서장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관청이 검증 결과를, 즉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거 뭐라고? 검증 결과입니다. 검증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 그죠? 그래서 그 천만 알면 돼요. 1번에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은 기억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쳤다 것이고, 세 번째 쪽 끝에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야 착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기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서 검증 결과, 조사 결과, 그다음 구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등을 신고관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검증체계 구축 운영 업무를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이게 뭐냐면 한국감정원을 말합니다. 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고요. 이번에 신고가의 검증은 누구? 신고관청이 한다. 그죠? 신고관청은 밑줄 다 긋고 검증하여야 한다 줄을 긋고요. 그리고 3번 검증 결과를 신고관청은 누구에게? 세무관서장에게 통보해야 된다라는 의무.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게. 그리고 자,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누락이 있거나 부정확하다라고 판단될 때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하느냐? 동그라미 기억에 오른쪽 285페이지 누락이 있거나 부정확하다라고 할 때는 신고 내용 보완이나 그 다음에 자금 조달 있죠. 거래계약서라든가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신고관청이 이제 밑에 신고 의무자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자료, 즉 신고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 조사할 수 있다. 신고 내역을 조사할 수 있다. 혹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누락이라든지, 그죠? 누락이라든지 자료 신고 사항이 부정확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죠. 그러면 그 신고 의무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죠? 즉 신고 내역을 조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료를 요구할 때는 자료 요구는 자, 동그라미 니은 보십시오. 신고관청 조사에 불구하고 국장은 컷하시고요. 국장은 컷하시고 세 번째 줄에 이것도 추가된 겁니다. 새로 신설된 겁니다. 신고관청이 조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동그라미 니은에 직접 또는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 그러니까 자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기 자료를 요구했고 이렇게 조사를 했죠, 그죠? 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말 수 있어요. 국장이 신고사항이자 조사 결과에 불구하고 직접 조사 그리고 신고관청과 그러니까 이게 직접 조사와 공동조사가 가능하다. 누구랑? 신고관청과 함께 이렇게요. 직접 조사도 할 수 있고 공동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 조사를 위해서 과세 자료죠. 과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지방세 등의 과세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그 다음에 소득재산에 대한 자료 등을 관계기관에다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는데 쭉 나오죠. 거래계약서 사본부터 해가지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 등의 자료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거래계약서의 사본, 거래대금 지급 증명 등 해가지고 쭉 요구할 수 있고 이 자료 요구는 구두로 서면으로 한다. 자료 요구는 서면으로. 그리고 그 서면에는
사법 내기 사범 내기 사유, 범위, 내용, 기한이 명시된 서면입니다. 명시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자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뭐한다? 보고합니다. 조사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고하게 되면 시도지사는 매월 1회 그 보고받은 즉 취합한 내용을 누구한테? 국장에게 매월 1회 보고하게 되고 하셨죠? 요거 조사 결과가 보고사항입니다. 이거 자 그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국장 또는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의 조사 결과 위반 등이 판단되면 고발하거나 그다음에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죠?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음 조치가 국장 그다음에 신고관청은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고발 조치, 고발 또는 뭐다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지금 이제 정정, 변경 쭉 나오는데 이것도 딱 기본 틀만 자, 첫 번째 정정 신청 나왔죠. 신고사항에 대해서 정정 신청 할 수 있다. 정정 신청은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억할 건 언제냐? 정정 신청서라는 별도의 서식이 없어요. 별도 서식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정정 불가 사유가 있습니다. 정정 불가 정정할 수 없는 사유들 자 어떤 게 있냐면 성명, 주민번호, 그 다음에 부동산의 소재지, 그 다음에 토지 종류, 그리고 계약일. 지금 요거는 정정할 수 없는 것들을 정정 신청 불가입니다. 요거만 아시면 돼요. 정정해서 쭉 하고 언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정정 신청의 방법은 방문, 전자문서한 신고 등이 되겠죠, 그죠? 예, 기억하시고. 그리고 신고 필정은 재발급한다. 이쪽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언제? 지체 없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변경 신고 오른쪽 페이지 287페이지. 역시 변경 신고도 할 수 있다. 의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등기 신청 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변경이라 할 때 매수인 변경, 그다음에 부동산 변경이란 추가 교체가 아니라 일부 제외를 의미한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예. 그래서 등기 신청 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변경 신고가 된다 할 때 변경이란 말은 일부 제외를 뜻한다.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넘어가요. 그리고 역시 변경 신고 방법은 변경 신고 방법은 뭐냐? 방문, 전자 다 되겠죠. 그리고 신고 필정은 언제 발급한다? 지체 없이 딱 체크하시고 페이지. 그 다음에 288페이지 해제 등 신고 별표 딱 하시고 자 이거 해제 등 신고 의무입니다. 이거 자 개정됐죠? 할 수 있다가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해제 등 신고 의무. 기본적인 내용이 있다. 우리 자 누가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 공동 신고 의무입니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그죠? 공동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상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거래 신고하고 똑같아요. 공동 신고 의무인데 중요한 건 이거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잖아요. 그죠? 개공은 신고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공동 신고 의무고 개공에게는 의무가 아니라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부동 해제 그죠? 해제 등이 확정된 날이죠. 해제 등 확정된 날부터 며칠? 30일 내에 그죠? 요거
해제 등 신고 의무입니다.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등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아셨죠? 해제 신고의 의무. 거부하게 되면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자, 그리고 부동산 오른쪽 아시겠죠? 거래 당사자는 공동신고 의무인데 개공은 중개를 해도 그죠? 의무가 아니라는 게 포인트예요. 의무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확정된 날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여기. 그리고 오른쪽에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해제 신고하면 따로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신고, 해제 등 확인서는 언제 발급한다? 역시 지체 없이. 거기까지만. 해제 등 신고. 그죠? 갑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그죠? 예전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 등의 미제출 있잖아요. 동그라미 3번이었는데 추가됐죠. 1번에 뭐다? 거짓 거래 신고. 신고. 계약이 안 됐는데 요거 추가된 거 1번하고 그 다음에 2번 거짓 해제 신고 두 개 딱 체크해 두세요. 추가된 내용입니다. 요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고 과태료 관련된 내용은 그거만 개정된 거 있잖아요. 그죠? 추가된 거 그거만 좀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과태료에서 자 과태료 감면입니다. 과태료에서 기억하실 거 좋아요겠죠. 과태료 감면은 감면. 감경과 면제잖아요. 그죠? 과태료 감면. 그러니까 감경과 면제인데 이건 자진신고 있잖아요. 조사 시작 전이냐. 전 자진신고. 조사 시작 후 자진신고인데 조사 시작은 언제로? 서면 발송입니다. 서면 발송 전에 이게 조사 시작 전은 뭐라? 면제. 조사 시작 후는 50%의 감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유들을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과태료 면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과태료 50% 감경이 나오는데 292페이지에 그 과태료 면제 사유에서 나 있죠. 나 신고한 청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이자일 것 돼 있고 그러면 50% 감경은 기억에 가나다 있죠. 그 세 가지에다가 오른쪽 가십니다. 뭐라 되어 있냐면 필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 줄 다 끄고 그죠? 추가된 거예요. 그리고 감경 또는 면제 절차다 해가지고 이 사유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진신고서 및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감경 면제가 불가능한 경우 있죠. 1년에 3회 이상 과태료 감경 면제를 받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있죠. 자, 넘어갑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내용은 그때 다시 한번 또 진행될 때 추가로 보시면 되고 305페이지에 자, 외국인 갑니다. 외국인. 자, 외국인에 관한 경우 외국인 자, 부동산 등 취득에 관한 경우인데 제가 지금 이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나오지만 제가 정리하는 것만 안 놓치시면 돼요. 일단 여기서 외국인이라 그럴 때 외국인의 정의가 뭐라 되어 있냐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또는 외국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에서 주의할 건 자, 이거 영주권자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닌 한자 그러니까 영주권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니까. 그 다음에 외국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인데 그러면 내국 법인,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어떻게 되느냐? 대상 아니죠, 그죠? 아닌데 적용되는 것도 있다. 이제 2분의 1 이상일 때. 자본금액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 자본이거나 그 다음에 사원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라면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라 하더라도 외국인에 관한 적용을 한다. 그죠? 그래 부동산 등이고 자 취득이다 할 때 취득 대상이 되는 권리는 요겁니다. 오로지 소유권만을 말하는 것이고 뭐 지상 지역권, 전세권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취득입니다. 취득, 소유권. 그리고 취득하는 경우는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허가를 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의 대상은 뭐냐 하면 대상은 부동산 등입니다. 부동산 등이고
허가의 대상은 뭐냐면 토지다라는 걸 구분하시고요. 아셨죠? 그럼 신고의 경우는 경우가 3개 있습니다. 지금 교재에 305페이지에 계약부터 나오는데, 자, 계약으로 인한 경우가 있고, 계약 외 원인에 의한 경우가 있고, 계속 보유까지 해가지고 3가지가 있는데, 계약은요, 현재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계약 외 원인에 의한 경우는 상소, 경매, 확정 판결, 화매권 행사, 법인 합병 총 5가지가 있는데, 언제냐? 부동산 등을 만날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고,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계속 보이는 국적이 변경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까지. 그리고 계약 외에 계속 보유를 할 때 기본적으로 다 이게 외국인에 관해서 계약서는 첨부 서면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여기 계약 중에서도 정여계약 있죠. 정여계약의 경우에만 정여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여계약서가 첨부 서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약이라고 할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제외하고를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제외하고, 아셨죠? 제외하고. 그러니까 매매를 빼겠죠. 매매 제외.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신고의 경우는 딱 정확하게 이렇게 계약의 경우, 계약 외에 계속 보유까지 가지고 딱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리고 306페이지 보니까 신고 내용의 조사 제출, 요거는 신고 그다음에 허가상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신고 허가관청은 신고 허가사항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매달 1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만다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시도지사는 다시 제출받은 날부터 매달 1월 이내에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받은 사항을 다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셨죠? 그 지금 신고 허가를 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게 기억하실 건 일단 1월 이내에 기간이죠. 1월이라는 거, 요거 정도 아시면 돼요. 그리고 신고관청이 국장으로 바로 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시도지사 거쳐서 이렇게 국장으로,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 내용의 보완 및 자료 제출 요구 등 해가지고 쭉 참고로 보시면 되고, 뒤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사 결과 보고,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묶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만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보완 대해서. 그 다음에 오른쪽 307페이지 보니까 307페이지에 토지 취득의 허가가 있습니다. 허가. 자, 토지 취득의 허가에서 보시면 허가 대상 토지 있죠. 이건 기억하시고, 허가는 효력 요건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계약은 뭐다? 무효라는 얘기고, 허가 대상 지역구역은 특정되어 있습니다. 야문생굴, 이렇게 야문생군인데 야문생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페이지 지금 307페이지에 1, 2, 3, 4 해가지고 나오죠. 1번에 군 동그라미 하시고, 2번에 문 동그라미 하시고, 3번에 생 동그라미 하시고, 4번에 야 동그라미 하시고. 그러면 여기 4개 지역구역에 대해서 허가 신청하면 며칠? 15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죠. 미리 처리 시에는 기간 만료한 다음 날부터 허가가 안 줍니다. 그리고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여기에 뭘 첨부하느냐? 당사자 간 합의서가 첨부 서면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당사자 간 합의서까지. 자, 그리고 나머지 두고 가죠. 그 다음에 308페이지 해가지고 신고 또는 허가 신청 서류 및 절차 쭉 그냥 제목만 보십시오. 특별히 간 내용이 없고. 그래서 일단 신분증 제시 제목만, 확인증, 허가증 발급, 그 다음에 작성 및 제출 등 신고 허가 내용의 제출 그랬는데, 자, 요거 5분만 체크하시죠. 신고 내용의 허가 제출. 자, 신고관청은
허가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매달 1월 이내에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내용을 다시 매달 1월 이내에 국장에게 제출한다. 뭐까지만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양벌 규정이라든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은 지금 칠판에 정리되어 있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1회2 해가지고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314페이지에 토지거래 허가제. 자, 여기 이제 일단은 제목에서 머릿속에 좀 기본 틀을 정리 기억하시면 좀 더 쉬운데 봐봐요. 토지거래 허가다 할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잖아요. 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나올 거고, 그러면 지정권자 등록 나오겠죠. 그러면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게 이거죠. 구역 지정했고 토지거래 허가 대상 계약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하는데 어떻게 되게 조건 나오겠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계약이 어떤 건지 쭉 나오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 그 허가 신청의 처리의 내용이 나와요. 처리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허가라든지 불허가라든지, 그리고 뭐 선매가 진행 중이라면 선매 협의 사실의 뭐 통지 등 이렇게 되겠죠, 순서가. 그리고 또 허가 신청 받았을 때 허가를 해줘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허가 기준입니다. 허가 해주는 기준, 그죠? 허가 기준이 나오고, 그러면 허가 의무 이용 기간이겠죠. 의무 기간. 그러면 여기 위반에 대한 또 제재가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 이행 강제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쭉 언급될 거예요. 그리고 허가받은 내용대로 그죠? 이용하고 있는지를 따져보잖아요. 그래서 뭐 실태조사라든지 그다음 직가동향조사 등이 나오고, 그러니까 요걸 전체 그 큰 제목을 갖고 쭉 정리를 해가면 돼요. 자,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인데 거기 보면 교재에 314페이지 있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지정권자 누구냐? 국장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그러면 국장은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에 대해서, 시도지사는 동일한 시도 안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돼요. 몇 년? 5년 내 기간을 정해서, 아셨죠? 5년 내 기간을 정해서. 그러면 허가구역의 지정 요건이죠. 지정 요건. 현재 지정 요건은 투기가 승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습니다. 지역 또는이 아니고 여기다가, 그러면 자, 넷 중에 한 가지 요건이 해당이 돼야 돼요. 네 가지 중에 하나의 요건이다. 자, 거기 보면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대상 옵니다. 오른쪽 페이지 지정 대상 지역 있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다? 계획 수립 변경 지역 줄 긋고,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때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완화 동그라미, 강화가 아니고 완화 해제 지역. 세 번째, 자 갑니다. 개발 사업에 밑줄 딱 긋고 진행 예정, 그리고 뒤에 인근 지역에 밑줄 딱 긋고, 그 다음 네 번째, 국장 시도지사가 뭐다? 쭉 가서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기관장이 요청하는 지역에 딱 이렇게 포인트 맞춰가지고 딱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정 요건 나왔고, 그 다음에 지정 절차, 지정과 지정을 비교를 하게 돼요. 자, 지정을 거친다, 뭐 심의를 거쳐서, 그죠? 그러면 재지정은 심의를 거치는데 심의 이전에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의견 청취, 의견을 듣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정과 재지정에서 재지정의 경우에는 의견 청취라는 요건이 있고, 또 심의라고 할 때도 국장일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도지사는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각각 일치 여부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정하며 지정 공고 통지라는 절차를 거치겠죠. 그러면 요 지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공고일부터 며칠? 5일 후입니다. 적시가 아니라 5일 후. 그런데 재지정 축소 해제의 경우는 언제 효력이 적시 발생합니다. 5일 후 적시. 통지한다 그럴 때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일 때 있잖아요. 국장일 때는 시장 등에게 통지하는데 뭘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 등에게 지체 없이 만다. 통지하여야 한다. 그죠? 그러면 시장 등은 통지받은 사항에 대해서 지체 없이 누구한테 통지합니다. 누구한테? 관할 등기소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 그리고 15일간 열람케 하여야 한다. 그죠? 지체 없이 통지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케 하여야 한다. 순서. 그리고 시도지사를 거쳐서까지 이렇게. 자, 그래서 지정 절차 도시계획위원회 제목 보세요. 제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 청취. 여기 의견 청취는 재지정의 경우겠죠. 두 번째 공고, 그 다음에 통지 있습니다. 통지다 그럴 때 두 번째 줄에 가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에다가 줄을 딱 긋고 아셨죠? 거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통지 공고 열람이다 할 때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언제요? 지체 없이 누구한테?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케 해야 된다.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적시가 아니라 언제? 5일 후. 그죠? 근데 해제 축소의 경우, 자,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 사유가 없어지거나 관계기관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해제 혹은 축소 요청이 있게 되면 지정을 해제하거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고? 즉시. 그죠? 즉시.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대상 계약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 대상 계약은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대상 계약은, 자, 기억할 거. 언제 허가를 신청하나? 이거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언제냐? 자, 첫 번째, 허가구역에 있는, 즉, 허가구역에 있는 그러니까 인근 지역은 아니에요. 그죠? 허가구역에 있는 기준면적이죠. 기준면적을만 초과한 경우라 해야 돼요. 저 기준면적 이하의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기준면적을 초과한, 그러니까 이건 두 개로 나뉘어져요. 도시지역 안은 용도지역별로 분류가 되고 도시지역 밖은 지목에 따른 분류고 면적을 기억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거 절대적인 게 아니라 10에서 30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초과한 토지죠. 토지. 건물 아니고 토지의 대상 권리가 소유권, 지상권입니다. 소유권, 지상권에 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에 관한 계약이니까 유상계약이죠. 유상계약 또는 예약까지 포함해서 대물변제 예약이라든지 유상계약을, 그죠? 당사자 공동 신청에 의한다. 그러니까 당사자 공동이니까 누구는 안 돼. 기업공인중개사는 허가 신청하고는 관계없어요. 허가 신청서에 기재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이렇게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 대상 계약에 관한 문제고, 이제 기준면적 등을 묻겠죠. 그죠? 이렇게요. 그래서 저거 딱 잘라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허가 대상 계약은 316페이지에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유상계약 예약해가지고 쭉 언급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가보시면 허가계약을 요하지 아니하는 면적 그런데 그러니까 기준면적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오른쪽 페이지에 기준면적에서 그 네 번째 줄에 10% 이상 300%에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안팎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공업주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래 위로 딱 이렇게 짝을 지어보시면 주상공농미 그럴 때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밑에 녹지지역이라든지 미지정은 허가 요건이 강화됨으로써 면적이 있잖아요. 위에 짝을 지었을 때 하프로 줄었어요. 180에 반 90, 200에 반 10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면적 산정 특례가 있습니다. 면적 산정 특례. 요 기준 면적 할 때 면적 산정 특례가 뭐냐면 두 개요. 대표적으로 1단 토지 1단의 토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억할 건 1년 내에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1단이니까 1년이겠지 뭐. 그죠? 그 다음에 분할 후 지정 후 분할이죠. 지정 후 분할의 경우에는 최초의 그것만 기억해요. 최초. 그러니까 자 1단의 토지 거래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1년 이내에다가 줄을 긋고 네 번째 지정 후 분할의 경우에는 다른 거 최초. 그러니까 분할 후 면적이 다음 넘겨보십시오. 318페이지 분할 후 최초의 토지 거래 계약이죠. 토지 거래 계약에 줄을 긋고 분할 후 최초의 토지 거래 계약에 줄을 딱 긋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건 자 허가에서 지금 허가 의제, 허가 배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허가 의제 이거는 국가 등이 있잖아요. 국가 등이 어떻게 됐을 때 국가 등이 시장 등과의 그 협의가 성립하게 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국유 있죠. 국유 재산 등의 취득 편입 등에 대해서 그 경우들 그러니까 국가 국유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의 경우에도 협의가 성립된 걸 보니까 뭐 한 것으로 허가 의제가 되겠죠. 근데 허가 배제는 허가 안 받는 거예요. 두 개만 대표적으로 토지 수용 그 다음에 경매 있죠. 경매 이 두 개만 좀 기억하세요. 토지 공용 수용하고 토지 수용과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 대상에서 배제한다. 배제. 자, 그 다음에 넘어가요. 뭐 엄청 많은데 두 개 정도만. 그 1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수용 해가지고 있죠. 공익사업 등 해가지고 나오는 거. 가 있습니다. 가 토지 수용 경매 이 두 개만 딱 기억해 주세요. 아셨죠? 나는 뭐 쭉 엄청 많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절차 갑니다. 자, 허가 받으려는 자는 첫 번째 제목 보세요.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허가 신청서에는 자 당사자 공동 신청이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자 토지 이용 계획서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가 동그라미 연에 두 번째 줄 토지 이용 계획서 줄 다 끄고 그 다음에 밑에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줄을 딱 끄세요. 자금 조달 계획서 이렇게 이 두 가지 등을 첨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토지 이용 계획 등에 포함할 사항 해가지고 쭉 항목들이 많아요. 근데 토지 이용 계획 등에 포함될 사항 했을 때 일단 주의하실 건 여기에 허가 신청서 등에는 개공에 관한 내용은 없겠죠. 공동 신청에 의한 경우니까. 그래서 뭐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뭐 2년 내에 쭉쭉쭉 나오죠. 참고적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자 다음 페이지 322페이지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되고 세 번째 허가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허가 신청을 받았고 허가 신청 어제 배제되는 경우 있는데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 경우죠. 허가 기준의 경우에 자 하나, 둘, 셋, 네 가지. 첫 번째 토지 이용 목적의 적합성. 이건 적합성. 이걸 실수요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적. 그다음에 두 번째 토지 이용
계획의 적합성. 세 번째, 생태계 보존 및 생태계 보존 및 건전한 주민생활 환경과의 적합성. 주민생활 환경과의 적합성. 네 번째가 뭐냐면 면적의 적합성. 이렇게 토지용 목적의 적합성, 계획의 적합성 쭉 해가지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허가 기준입니다. 이게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 뭐 허가 기준 해가지고 큰 제목 보세요. 1번에 토지 이용 목적 나오고 넘겨보시면 324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기억, 니은, 기억, 토지 이용 계획의 적합성, 니은, 생태계 보존, 주민 건전한 생활 환경과의 적합성, 세 번째 면적의 적합성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허가 신청을 받았으니까 허가 신청에 대해서 허가 신청 시 처리입니다. 신청 시 며칠? 15일이죠. 15일 이내에 자, 선매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하든지, 그 다음에 허가의 경우는 허가증을 발급하든지, 불허가 처분의 경우에는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선매 협의가 먼저고 허가 불허가가 뒤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15일 이내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 1번에 있잖아요. 1번에 있어요. 두 번째 줄에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구두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줄 긋고, 그 다음에 2번 다만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까지. 아셨죠? 그리고 허가 간주 나오는데 두 번째 15일이잖아, 그죠? 15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니까 미처리 시에는 이게 기간이 만료한 언제? 다음 날입니다. 끝난 날의 다음 날. 끝난 날이 아니고 끝난 날의 다음 날 허가 간주 이렇게요. 그리고 오른쪽 토지를 허가받게 되면 농지증이라든지 그죠? 거민 의제가 되는데 중요한 건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는 별개다.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도 뭐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따로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 처리에 대해서 허가나 불허가 있죠.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그죠?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받은 날부터 매달 1월 이내에 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요거요 구분해야 돼요. 이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불허가 처분에서는 서면 통지받죠. 언제부터? 이거는 도달주의입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매달 1월 이내에 만다. 매수 청구입니다.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 매수 청구 시에 매수가는 뭐가 기준이다? 공시지가 기준이다 라고 정리하면 돼요. 그렇죠? 네. 공시지가 기준 이렇게 됐죠? 그리고 자, 두 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이 신청과 이제 이 신청은 첫 번째죠. 처분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줄 닦으면 되고, 이건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줄 닦고, 매수가는 뭐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넘겨보시면 매수자 지정 및 매수 가격 나오죠. 매수 가격은 뭐를 기준으로? 동그라미 기억에 다음 326페이지에 매수자 지정 및 매수 가격에 동그라미 기억의 세 번째 줄 공시지가 기준의 줄을 닦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은 계약은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제재는 뭐냐? 자, 갑니다. 부정한 허가 등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허가 취소 처분 전에 오른쪽 327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자, 청문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 형벌이 나오는데 허가 등을 받지 않았을 때 혹은 부정한 허가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에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하의. 그래서 그냥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건 그냥 100분의 30. 100분의 30 이하 벌금 하면 돼요. 이렇게. 2대 2하고 저기 토지 외국인 있잖아. 그죠? 2대 2하고 안 헷갈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 의무 허가 받았으면 이용 의무가 있죠. 이용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몇 년? 5년 내에. 그죠? 이게 2년짜리가 있고 4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습니다. 2년은 자, 주택, 복지, 농업, 축산, 대체 토지까지. 4년은 사업 시행입니다. 사업 시행이니까 사니까 사죠. 그 다음에 현상 보존 해가지고 이걸 길게 있잖아요. 길게 현상 보죠. 이렇게. 그래서 2년, 4년, 5년 해가지고 이용 의무 기간이 5년 내 해가지고 기억하면 돼요. 자, 그리고 넘겨봐요. 328페이지 보니까 실태 조사합니다. 그게 줄거요. 허가 간청은 밑줄 딱 긋고 끝에 매년 1회 이상의 밑줄 긋고 실태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허가 간청이 이 간청이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만다. 허가 간청 매년 1회 실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실태 조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매년 1회 실태 조사 누가 한다고? 허가 간청이. 그죠? 그 다음에 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가 실태 조사 했죠. 하고 난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다. 이행 명령을 내립니다. 이행 명령을. 그러면 이행 명령은 어떻게? 문서로 하고요. 그리고 3월 내에 기간을 정합니다. 근데 이 이행 명령에 대해서 불이행하게 되면 이제 뭐 할까요? 이행 강제금이 나오죠. 이행 강제금은 토지 취득 가액의 가액 10% 냅니다. 토지 취득 가액의 10% 내에서 이행 강제금은. 그리고 이행 명령 있은 날부터 매년 1회 한 번씩 반복 부과 징수하게 되는데, 일단 요 10% 내에서 적용되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방임 전기 1757 기억해야 돼요. 방치 임대 전용 기타 10%, 7%, 5%, 10%. 방임 전기 1757 이렇게. 방임 전기 1757. 자, 그러면 이행 명령은 구두로 문서로 그죠? 문서로. 오른쪽 페이지 있습니다. 329페이지. 3월 이내 줄을 딱 긋고 3월 내에 있고 3월 내. 그리고 문서 딱 체크하고. 이행 강제금. 자, 이행 강제금은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건 문서 사전 계고입니다. 사전 계고를 하고요. 미리 문서로 계고하고, 그 다음에 부과 금액은 자, 동그라미 열에 저 끝에 토지 취득가액이 얼마?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 토지 취득가액은 뭐 얼마나 한다?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박스 안에 보니까요. 자, 박스 안에 두 번째 줄 방치 동그라미 하시고 10%. 나아가셔가지고 첫 번째 줄 끝에 임대 동그라미 하시고 7%. 다 이용 목적을 변경하여 이용을 해. 전용입니다. 줄이면 전용은 5%라는 기타입니다. 기타 얼마? 7%. 그리고 미음에 최초 이행 명령 있었던 날 기준으로 몇 년? 뒤에 끝에 1년에 한 번씩의 줄을 긋다가 1년에 한 번씩이니까 매번 하는 거죠.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고, 이행 의무 기간이 지나면 부과를 중지하게 되고요. 이행 있는 때에는 새로운 이행 강제금 부과를 다음 페이지 즉시 중지하되, 이것도 한번 나온 적 있죠. 즉시 중지하되 이행 이전에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징수한다, 면제한다? 징수합니다. 면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재기 절차를 거치고 강제 징수하게 되고요.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매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선매가 딱 나오면
선매가 나오면 두 가지요. 15일 아니면 1월이에요. 그리고 선매는 감정가 기준이다. 이렇게 선매는 감정가 기준이다. 그러니까 허가 신청 받잖아요. 그죠? 허가 신청 받으면 허가 신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 통지입니다.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하고 선매 협의 통지. 그리고 허가 신청 받은 날부터 1월이죠. 1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입니다. 선매자 지정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그러니까 선매 조건의 통지입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선매 조건을 통지해주고 또 선매자 지정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 선매 협의를 끝마쳐야 되고 선매 협의 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15일, 1월, 15일, 1월이죠. 예, 그래서 기간이 이래요. 그래서 선매다 할 때, 선매다 해가지고 누구냐 선매 대상자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니까 선매자는 국가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쭉 넣어줘.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광공사부터 해가지고 농어촌공사 쭉 있습니다. 대상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 체크하시고요. 선매자는 자 있죠. 허가 신청 있는 경우에 신청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죠? 선매자를 지정해서 통지한다 되어 있고요. 선매 협의 및 기간이 옵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협의를 끝마쳐야 되고 선매자 지정된 날부터 10월 이내에 선매 조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그리고 통지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선매 협의 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4번 선매 가격은 두 번째 줄 감정가 기준 있잖아요. 그죠? 저거 10월 1월 감정가 기준 다 조금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선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음 조치가 뭐냐면 허가 또는 불허가입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보통은 그냥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하라고만 나오거든요. 그게 아니고 첫 번째 있죠.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그거. 선매 다음 단계가 허가 또는 불허가. 그리고 포상금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포상금에 관한 내용은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 사유하고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자, 포상금 지급 사유. 실제 거래가를 거짓으로, 그러니까 실가 거짓입니다. 포상금 지급 사유가 실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거짓으로 거래를 신고한 겁니다. 거짓 거래 신고. 거짓으로 거래를 신고한 경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이 거짓으로 해제를 신고한 겁니다. 요거. 그죠? 그 다음에 부정한 허가. 그 다음에 목적 외 이용에 대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안 하는 거죠. 자, 묶어서 요 세 가지 이거는 포상금 지급 사유에다가 과태료가 부과되면이죠. 과태료 부과입니다. 과태료 부과. 그 다음에 부정한 허가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소 제기나 기소 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 다음에 목적 외 이용의 경우에는 이행 명령이 있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포상 금액이 얼마냐면 과태료 부과 금액이 얼마? 20% 얼마? 최고 1,000만 원, 1,000만 원 한도입니다. 나머지는요 건당 얼마? 50만 원 이렇게요.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가를 거짓으로 신고했고 거짓으로 거래를 신고했고 거짓으로 해제를 신고했다. 그러니까 실가를 거짓으로 신고 거짓된 내용이잖아요. 그죠? 신고를 하긴 했는데 거래를 했잖아요. 했는데 내용이 거짓된 거잖아. 요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예요. 요거는요.
이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금액 과태료 부과 금액이 얼마? 20%를 이렇게. 자, 보상금 지급 사유하고 지급 조건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급 절차가 나오는데 지급 절차. 일단 신고서 등의 제출입니다. 보상금이 지급되고 오른쪽 333페이지 두 번째 줄 있죠. 위반행위 신고서 및 증거자료. 위반행위 신고서 및 증거자료를 신고 허가관한테 제출하죠. 그리고 또 수사기관은 허가 변경 등 해가지고 그 부정한 허가 등에 대해서 신고 고발 접수한 신고 고발 사건을 접수해서 수사 종료라든지 공소 제기, 기소 유예 결정했을 때는 그걸 통보해 줍니다. 그럼 디귿 통보를 받은 허가 신고관청은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죠. 결정해서 이걸 신고 고발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신고 고발인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겠죠. 그러면 자 보상금 언제 주느냐?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몇 월? 2월입니다. 지급 금액은 여기 있죠. 지급 금액은 실가 거짓 신고, 거짓 거래 신고, 거짓 해제 신고는 20% 최고 얼마? 1,000만 원 한도에서 나머지는 50만 원입니다. 거기까지. 다음 페이지 나오는 요거는 공동 신고냐, 그죠? 공동 신고냐, 뭐 중복 신고냐 경우인데 이건 뭐 그냥 보시면 되고요. 지가 동향 조사가 나오는데 지가 동향 조사.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지가 동향을 동향을 조사한다, 그죠? 국장은 연 1회 전국의 지가 변동률입니다. 지가 변동률을 조사하고요. 변동률을.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4개죠, 그죠? 관할 냅니다. 관할 내 지가 동향 등 조사하는데 3가지 있죠. 자, 분기별 1회 이상이 뭐냐면 개황조사입니다. 개황조사. 그러니까 오른쪽 페이지 있죠. 제목 개황조사. 뭐라고? 분기별 1회. 분기별. 일회 이상. 그 다음에 개항조사를 토대로 해서 지역별 조사. 지역별 조사는 매월 1회 이상. 그 다음에 지역별 조사를 토대로 해서 특별 집중조사.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개항조사, 지역별 조사, 지역 특별 집중조사 이렇게 순서대로 지가 동향입니다. 권리의무 승계까지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 끝났고 그 다음에 부동산 정보 체계가 나오는데 주의하실 건 자, 340페이지 보면 제목만 봐요. 부동산 정책 관련 자료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체 국토교통부 장관은 딱 줄 것이고 이거 의무 안 해요. 부동산 정보 체계 구축 운영은 해야 되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 제공이 나오는데 자, 정보 제공.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보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업무 위탁입니다.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 그다음에 부동산 정보 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 등의 위임이다 할 때는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은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넘겨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건 위임이고 이거 위탁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 있죠. 검증 체계하고 부동산 정보 체계 있죠.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걸 한국감정원에다가 즉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이꼴 뭐다 한국감정원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거래 허가하다 했을 때 이렇게 쭉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자 실무 파트인데 이건 조금 쉬었다 하기로 하고요. 쉬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지금 공인중개사법 파트에서만 정리하는 부분이 있죠.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